어머니,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70대 시어머니 박순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온 순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순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감당했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 시댁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0년을 지켜온 그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7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박순례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남편 없는 지 벌써 15년째, 혼자서도 하루하루를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순례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입니다. 보리차 우리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신문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지런하시네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순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순례의 시선을 끕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편의 모습,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손주들 사진까지. 시간은 참 빨리 흘렀습니다. 순례는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1995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순례는 막막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죠.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위로금으로는 두 아이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순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죠.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잘 커주면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례를 보며 참 억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도, 공장 동료들도, 심지어 시댁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두 아이를 저렇게 키우다니. 하지만 순례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더욱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댁 재산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모든 제사를 순례가 혼자 챙겼죠. 제삿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온갖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탕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가진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순례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제 내 곁에 딸 같은 사람이 생겼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맞벌이를 했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제삿날에도 어머니,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추세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례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순례는 또 다른 기쁨을 느꼈습니다. 큰 손자 민호, 둘째 손녀 지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서 행복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하며 항상 순례 곁에 있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승진을 했고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제삿날에 대해서도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매번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저희도 일이 있어서. 올해 추석이 지나고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례는 미리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제삿날이야. 미리 알려주니까 준비해두렴.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빠서. 올해는 그냥 간단히 하시면 안 될까요? 순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제사를 간단히 하자니. 하지만 며느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월들이 헛된 건가?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닦아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 보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간단히 하자고 했지만 순례에게 제사는 결코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 순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모두 모여 북적이던 제삿날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예를 다하는 것은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례 씨, 오늘 제삿날이구나. 정육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순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가족들 다 모이나?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말이에요. 순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기를 손질하고 나무를 다듬고 밥을 안치는 일.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손이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외로웠죠. 오전 10시쯤 큰아들 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요. 지연이도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고. 순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사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둘째 손녀 지희가 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기리는 날이란다. 순례는 아이에게 설명했지만 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이 낯선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이 순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제가 친정어머니 생신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순례는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삿날에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니. 그래도 제사는 지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순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딸이고
친정 부모님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제사인데 하필 오늘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니. 민호야, 지희야, 빨리 준비해라. 외할머니 댁에 가야 한다. 지연이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술래는 민호의 말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엄마 따라가거라.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지만 함께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빈 거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 이럴 거면 왜 준비했나? 술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들이 없어도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예를 다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술래는 홀로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니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아버님, 올해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술래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혼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술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가셨어요. 저는 택시 타고 왔어요. 민호의 말에 술래는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니. 아이고, 위험하게.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민호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맞죠? 술래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자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죠. 그래, 민호야. 함께 인사드리자.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절을 올리는 모습. 비록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술래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사를 마치고 술래와 민호는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머니, 이 나물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술래는 민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술래는 시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참 자상하신 분이셨단다.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정말 잘 돌봐주셨어. 술래는 민호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년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른들 덕분이거든.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제사란다. 민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였죠. 민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어요. 뭐? 어떻게 거기 갔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당장 집에 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싫어요. 저는 할머니와 더 있을래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자신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고마웠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연은 결국 친정에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이죠. 민호야, 당장 집에 가자.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지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지연은 민호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대답이었거든요. 술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민호를 붙잡아 둔 게 아니야. 아이가 혼자 온 거야. 하지만 지연은 술래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술래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대해왔는데 이제는 아이를 이용한다는 말까지 듣는다니. 지연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니? 술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와 할머니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9살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직장일도 바쁘고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고 친정도 신경 써야 하고 매번 이렇게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지연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술래도 지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고 있었죠. 지연아, 너도 힘든 건 안다. 하지만 제사는. 술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사가 뭔지 아세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알지. 죽은 조상들을 기리는 거잖아. 그럼 왜 안 중요하다고 하세요? 민호의 질문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조상님들 덕분이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민호의 말에 술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민호야, 엄마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할 일이 많고. 그럼 저라도 할머니 도와드리면 안 돼요? 민호의 제안에 술래와 지연은 모두 놀랐습니다. 9살 아이가 어른들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술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하지만 너는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면을 보이는 것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아이가 어른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내일 아이들 학교도 있고.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았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민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제가 할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술래는 민호를 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연과 민호가 집에 돌아간 후 술래는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고마웠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진 것 같았거든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연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술래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제의 일들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죠. 시장에 나가서도 평소처럼 활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술래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요.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술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술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술래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너무 달랐죠. 그때는 시어른을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제사도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술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술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첫 페이지에는 지연이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온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10년, 그때 지연은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술래는 그때의 기대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딸 같은 사람이 생겼구나. 함께 집안일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죠. 특히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육아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술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죠. 갓난아기였던 민호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술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활력이 넘쳤거든요. 민호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지연이 직장에 나간 사이 술래가 아이를 돌봤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는 일.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의 아들들을 키울 때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종종 술래의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분유보다는 모유가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너무 많이 안아주시면 버릇 나빠진다고 들었어요. 지연의 말들이 하나하나 조언이라고는 했지만 술래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제사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술래에게 제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부담스러운 관습이었죠.
요즘은 제사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잖아요. 지연이 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술래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가? 시대가 변했으니 나도 변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거든요. 오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잘 있었니? 네, 할머니는 어떠세요? 어제 일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민호의 따뜻한 배려에 술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할머니는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 주말에 또 놀러 가도 되죠?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술래는 민호와 통화하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비록 9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큰아들 기철이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사 잘 지내셨어요? 기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죠. 응, 잘 지냈다. 민호도 와서 함께했고. 술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미안해하던데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철의 말에 술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까지야. 어머니, 지연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직장일도 바쁘고 아이들 돌보기도 쉽지 않고. 기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철아, 엄마는 지연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술래는 말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제사도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철의 말에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철아, 우리 집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거잖니. 그걸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게. 술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사는 계속 지내되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연이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철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술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전통과 현실 사이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며칠 후 술래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오래된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은 술래와 비슷한 나이로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술래야, 안 본 지 오래됐네. 어떻게 지내? 정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어떻고? 술래도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러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숙이 술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술래야,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며느리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서 말이야. 술래는 제삿날에 있었던 일, 지연과의 갈등, 민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순례의 말을 들어주었죠. 아이고, 우리 모두 겪는 일이야. 나도 똑같아.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제사 때마다 그래. 요즘은 간단히 하자고 꼭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느냐고. 정숙의 말에 순례는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숙아, 우리가 틀린 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가? 순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지. 두 사람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숙의 경우에는 아예 제사를 그만두자고 제안한 며느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서운했어. 30년 넘게 지켜온 걸 그냥 그만두자니.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어떤 일리? 순례가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 맞벌이에, 아이들 돌보기에, 그 와중에 시댁 제사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지. 게다가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정숙의 설명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타협했지 뭐. 제사는 계속 지내되 규모를 줄이고 준비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 며느리도 참석은 하되 준비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고. 정숙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순례는 정숙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협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켜온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떻던? 순례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쉽더라고. 예전만큼 정성스럽게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정숙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순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겪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배웠죠. 하지만 여전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이대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지난번에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싶어서. 순례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너무 무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연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 제사 문제 말이야. 순례의 제안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제가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할까봐. 괜찮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순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고 혼자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너도 내 입장이 있는 거지. 순례는 지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제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지연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 순례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연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세요? 제사는 계속 지내되 예전만큼 크게 하지 않는 거야. 너도 부담 없는 선에서 함께하고. 지연은 순례의 제안을 신중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완전히 제사를 안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니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차림도 간소하게 하고 준비도 미리미리 나눠서 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돼. 술래는 정숙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시댁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알아, 지연아. 나도 이제는 알겠다. 술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해도 풀어가기 시작했죠. 어머니, 사실 저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건 좋아해요. 다만 준비 과정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지연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나도 너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야. 다만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지. 술래도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니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술래는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맡기고 급한 일로 외출했기 때문이었죠.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왜? 할머니, 저희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면 어때요? 민호의 제안이었습니다. 술래는 민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어디를 간다는 생각을 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그런 건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야. 술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할머니도 함께 가고 싶으시죠? 민호의 순수한 제안에 술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말로 지연에게 할머니와 함께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랑 같이 어디 갈까요? 지연은 민호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민호야, 할머니는 바쁘실 수도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민호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철도 아들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어머니도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고. 기철의 지지에 힘입어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일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다음 날 민호는 술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민호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셨니? 네. 아빠도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술래는 지연이 정말 괜찮아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손자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술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주말에 함께 놀러 가자고 하던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그런 것 같더라. 하지만 지연아, 너희들이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 술래도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연의 말에 술래는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민호도 그렇게 원하고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말이 되었고 가족들은 근교의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외출이라 모두 설레는 마음이었죠. 술래는 아침부터 김밥을 싸고 과일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지연이 말했지만
술래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희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웃음꽃을 피웠죠. 오랜만에 보는 술래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정말 예뻐요. 민호가 색색으로 물든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민호야. 할머니 어렸을 때는 이런 곳이 더 많았는데. 술래는 민호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내가 싸온 김밥과 반찬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지니 정말 풍성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지희가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감탄했습니다. 지연도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철은 어머니와 아내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좋네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술래는 손주들과 함께 낙엽을 주우며 놀기도 했죠. 할머니, 이 잎사귀로 뭐 만들 수 있어요? 민호가 손에 든 예쁜 단풍잎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잎사귀로 책갈피도 만들고 액자에 넣어서 장식도 했단다. 술래는 민호에게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익숙해져서 이런 자연놀이를 잘 모르죠. 지연은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고 전통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후 늦게까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떡볶이 드실 수 있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술래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시켜놓고 가족들은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분식집이었지만 함께하니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함께 나가요. 민호의 말에 술래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또 가자. 지연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술래도 며느리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좋았다, 지연아.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지시한 것이었죠. 그것도 다음 주에 있을 시조모님 제삿날과 겹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졌는데 또다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지시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지연의 말을 듣고 순간 실망했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괜찮다, 지연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술래의 담담한 반응에 지연은 오히려 더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급한 일이 생긴 거잖아. 술래는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혼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민호는 엄마의 출장 소식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 혼자 제사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 지연의 대답에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럼 제가 할머니 도와드리면 안 되나요? 민호의 제안에 지연은 고민되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은 기특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들 일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민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너는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엄마.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민호의 간절한 모습에 지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걱정하다니. 그날 밤 지연은 기철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어머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거지. 기철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9살인데 어른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지연의 걱정에 기철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민호가 성숙한 편이긴 하지.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지연은 출장을 가기 전에 순례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괜찮다고 했잖아. 너도 직장인이니까 일이 우선이지. 순례는 며느리를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시어머니의 배려가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자꾸 할머니 걱정을 해서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민호가 할머니를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순례의 위로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연의 출장 첫날,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삿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과 약속한 대로 간소하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 예전 습관이 나와서 이것저것 더 준비하게 되었죠. 혼자 하다 보니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손도 더 많이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삿날이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민호야.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어. 할머니, 제가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적극적인 제안에 순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 순례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증조 할머니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꼭 갈게요.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민호가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부엌으로 향한 민호는 할머니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민호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그냥 할머니 옆에 있어줘도 돼. 순례는 민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 닦고 그릇 나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정말 훈훈했습니다. 민호는 비록 어렸지만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도왔죠.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고 촛대를 제자리에 놓는 일까지. 순례는 민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례는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상하신 분이셨어.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순례는 민호에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돌보셨는지, 어떤 음식을 잘 만드셨는지, 명절 때마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민호야. 처음에는 할머니도 어려워했는데 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 순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제사를 지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은 정말 정갈했습니다. 순례는 민호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민호야, 먼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거야. 그 다음에 정중히 절을 올리고. 순례의 설명에 따라 민호는 진지하게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9살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순례는 감동스러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제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민호의 말에 순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조상님들 덕분이거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이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민호까지 와서 함께 제사 지냈구나. 기철은 아들이 할머니를 도운 것을 보고 기특해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민호가 신나게 아빠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지연이가 못 와서 죄송해요. 기철이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기철아. 민호가 와서 도와줘서 외롭지 않았어. 순례는 손자 덕분에 힘든 하루를 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 출장지에서 전화를 건 것이었죠. 어머니, 오늘 제사 잘 지내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민호가 와서 도와줘서 잘 지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없어서 죄송해요. 전화 통화 중에 지연은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동료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연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새삼 느꼈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순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민호와 함께한 제사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전화를 받으면서 며느리도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민호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데려가려고 했지만 할머니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저도 이제 제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는 정말 기뻐. 순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제삿날에도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호의 말에 순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살 아이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걱정도 되었죠.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너무 어른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술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씨 고운 손자를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밤 술래는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들려서 외롭지 않았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온 가족이 술래의 집에 모였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것이었죠. 할머니, 엄마 돌아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할머니 집에 가서 함께 저녁 먹어요. 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출장 선물로 술래에게 예쁜 스카프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고생하셨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술래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서 스카프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이런 건 왜 사왔니? 어머니, 민호한테 들었어요. 제삿날에 정말 많이 도와드렸다면서요? 지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할머니가 혼자 하시니까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호의 말에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9살 아이가 어른들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민호야,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건 정말 기특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저녁 준비를 위해 지연과 술래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지연아, 내가 피곤할 텐데 그냥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출장 가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30년 가까이 지켜오신 전통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어머니, 앞으로는 제사 준비를 함께 하고 싶어요. 물론 간소하게 하되 의미는 지키면서요. 지연의 제안에 술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함께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실에서는 기철과 민호, 지희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빠에게 할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었죠. 아빠, 할머니가 우리 가족 역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도 들었고요. 기철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노고를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한결같이 가족을 돌보고 전통을 지켜오셨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지? 네, 아빠. 할머니는 정말 멋있으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라 모두가 행복해했죠. 특히 술래는 이런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다음 제삿날에는 제가 꼭 참석할게요. 그리고 미리 준비도 함께 하고요. 지연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함께하면 훨씬 수월할 거야. 술래도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할머니께 다가가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술래는 손자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지희도 오빠를 따라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부터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아직 어린 지희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례는 두 손주를 양쪽으로 안으며 행복감에 젖었죠. 저녁을 마치고 정리를 할 때도 가족들이 모두 함께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순례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온 가족이 나눠서 하니 금세 끝났죠. 역시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훨씬 쉽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기철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기철아.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순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민호는 엄마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순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저녁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특히 지연이 앞으로 제사 준비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 감당해온 일을 이제는 며느리와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며칠 후 지연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제삿날을 위해 미리 순례를 찾아와 준비 과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지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소금을 살짝 넣고 참기름으로. 순례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연도 열심히 따라하며 배웠죠. 비록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하셨다니. 지연은 제사 준비의 복잡함을 직접 경험하며 시어머니의 노고를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어려웠어. 하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 함께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례는 지연에게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지연은 자신의 친정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우리 집 전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지연의 고민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아, 전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가 요즘 제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할머니께 배운 이야기를 자꾸 해주거든요. 지연의 말에 순례는 뿌듯해했습니다. 민호는 참 똑똑한 아이야. 어른들보다 마음이 더 순수하고. 준비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지연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제사가 그냥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준비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순례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지. 이제 내게도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순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두 모였죠. 지연도 약속을 지켜 참석했고, 민호와 지희도 할머니와 엄마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기철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죠. 제사 준비는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순례와 지연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도왔거든요. 할머니, 이 그릇은 어디에 놓으면 되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기 상 위에 놓으면 돼, 민호야.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죠. 순례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온 것 같았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사가 특별히 더 뜻깊게 느껴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민호야?
가족이 모두 함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희도 오빠를 따라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제사가 뭔지 알겠어요.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직 어린 지희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지희야. 정말 똑똑하구나. 기철은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때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어머니, 지연아, 두 분이 함께하니까 정말 좋네요. 저녁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운하지 않았죠.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이 있었고 관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놀러 와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너희들이 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술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술래는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제사를 지내며 외로워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술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지만 가족의 소중함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술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안도감에 젖어서 말이죠.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따뜻한 말, 아들의 고마운 마음이 모두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했단다, 민호야.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호의 약속에 술래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고맙다, 민호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웃는 모습이 어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야.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한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끝까지 가족을 위한 마음을 지켜온 것이 결국 이런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술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손주들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술래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오랜 갈등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가족의 화합. 그것은 술래가 평생 꿈꿔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